여러분, 방금 보신 이 장면에서 당신은 어떤 답장을 보내실 건가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의 90%는 마음속으로 싫다고 외치면서도 손가락으로는 응, 알았어, 내가 할게 라고 타이핑하고 있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피플 플리저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착하거나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타인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깎아먹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너무 착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아주 고통스러운 방어 기제 때문이죠. 왜 당신은 아니요라는 짧은 한마디 앞에만 서면 죄인이 된 기분을 느낄까요? 왜 거절하고 난 뒤에도 며칠 동안 상대의 눈치를 보며 밤잠을 설치는 걸까요? 오늘 마음 다이소에서 당신의 그 무거운 마음을 완전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3단계 기술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심리적 기저에는 크게 세 가지의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기 불안과 생존 본능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주 먼 옛날, 무리에서 버려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피플 플리저의 뇌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단순한 의사표현이 아니라 집단으로부터의 추방으로 인식합니다. 거절의 순간 뇌의 편도체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지금 이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넌 버림받을 거야 라는 공포 반응이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부 사랑의 기억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를 가치의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주변 어른들로부터 말을 잘 들어야 착한 아이지,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와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듣고 자란 아이들은 내면화된 목소리를 갖게 됩니다. 나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킬 때만 존재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죠. 이들에게 거절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세 번째, 폰 반응입니다. 싸우거나 도망칠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동물이 취하는 네 번째 방어 기제가 바로 아부하기입니다. 과거에 갈등이나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당신의 뇌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즉, 당신의 예스는 친절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삶이 계속되면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위험한 심리적 독소가 숨어 있습니다. 1. 자아의 상실. 타인의 욕구에만 안테나를 세우고 살다 보면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 경계의 붕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고 타인이 어디서부터인지 알 수 없는 상태. 결국 당신은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엑스트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2. 수동적 공격성. 억지로 수락한 부탁은 반드시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수락하지만 내면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쌓입니다. 이 분노는 나중에 은근한 비꼬기, 연락 회피, 업무 지연 같은 수동적 공격성으로 표출됩니다. 결국 관계를 지키려 했던 예스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독약이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3. 정서적 번아웃과 신체화 증상. 마음의 병은 몸으로 나타납니다. 거절하지 못한 스트레스는 만성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으로 이어집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작 자신을 돌볼 에너지는 바닥나 버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해리엇 브레이커는 그의 저서에서 이를 남 좋은 일만 하는 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단단한 경계선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경계선은 담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집으로 들어오는 문과 같습니다. 문이 없는 집은 누구나 들어와 쓰레기를 버리고 갈 수 있는 폐가와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공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신이 경계선을 세울 때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사람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신뢰와 권위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 실천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뇌 회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다음에 3단계 훈련을 통한다면 반드시 가능합니다. 1단계 24시간 보류 법칙. 부탁을 받는 즉시 대답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지금 바로 확답하기 어려운데 스케줄 확인해보고 내일 아침까지 알려줘도 될까?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즉각적인 도파민 반응이나 공포 반응이 가라앉은 뒤 이성적인 뇌, 전두엽이 판단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2단계, 쿠션 문법 사용하기.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면서도 의사는 명확히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긍정 쿠션, 제안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를 믿고 부탁해줘서 기뻐. 단호한 거절, 하지만 지금은 내가 집중해야 할 다른 일이 있어서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 대안 제시, 선택사항, 대신 이 자료를 참고해보는 건 어때? 또는 다음 주라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3단계, 거절 후 설명 금지 법칙. 피플 플리저들의 최대 실수는 거절한 뒤에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변명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경계선을 비집고 들어올 틈을 줍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라는 말은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면 들어줄 거지 라는 오해를 부릅니다. 거절은 짧고 명료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네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이유를 누구에게도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거절을 듣고 그렇구나, 바쁜데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네 라며 이해해 줄 겁니다. 만약 당신의 거절 한 번에 돌변하여 당신을 비난하거나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편리함을 이용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관계는 빨리 정리될수록 당신의 인생의 이득입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죄책감이 몰려올 겁니다. 당연합니다. 수십 년간 써온 뇌의 회로를 바꾸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은 당신이 자신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성장통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약속해보세요. 오늘 누군가가 당신에게 내키지 않는 제안을 한다면 1초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예스는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미움받기 싫은 두려움 때문인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지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이제는 남이 아닌 당신 자신을 돌보는데 먼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당신의 거절 선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나를 위해 아니오라고 말하겠다는 다짐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마음 근육을 키우는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심리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마음다이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명쾌한 심리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